정순자는 새벽빛이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느껴지는 허리의 묵직함이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그는 손끝으로 허리를 눌러보며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걸음도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물을 끓이고 차를 우렸습니다.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작은 온기가 손바닥에 스며들었어요. 정순자는 식탁에 놓아둔 공과금 고지서들을 차례로 펼쳐보며 금액을 비교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늘어나는 비용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얇게 드리워졌습니다. 혼자 산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 느낌이었죠. 최근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값도 부담이 되어 마음속 깊은 곳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문득 오래전에 남편이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 없으면 당신 먼저 챙겨. 그래야 오래 버티지. 그 말이 지금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정순자는 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철을 꺼내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재산 관련 서류들이 깔끔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이 주택연금 상담 예약일임을 다시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려 하지만 쉽게 안정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선택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걸까? 문득 떠오른 이 생각에 그는 손끝을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 부부의 얼굴이 떠오르며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서류철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찬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정순자는 마스크를 고르게 고쳐 쓰고 천천히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오래 살아온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지낸 시간, 아이들을 키운 시간, 홀로 버틴 시간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추억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에게는 안정적인 노후가 더 절실했어요. 정류장에 도착하자 버스 도착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정순자는 작은 가방을 꼭 쥐고 버스 계단을 올라탔습니다. 창가에 앉은 그는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버스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그는 조용히 두 손을 포개며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 묵혀온 고민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순자는 이 길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지영은 평소처럼 아침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려던 순간 화면 상단에 이상한 문구가 떠올랐어요. 담보 설정 변경 알림. 지영은 눈살을 찌푸리며 상세 내용을 눌렀습니다. 등기 정보가 갱신되었다는 메시지가 보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두 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는 급히 남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지영은 서둘러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으로 관련 정보를 다시 검색했어요. 그리고 화면에 찍힌 단어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주택연금. 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지영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민수가 남긴 서류철을 뒤적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 집을 활용한 장기 투자 계획이 적혀 있었죠. 지영은 자신이 세웠던 미래 계획이 단번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번엔 민수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영은 숨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어요. 민수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 듯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내 단호하게 되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하신 거야? 그 말투에서 깊은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영이 맞다고 하자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통화 너머로 민수의 짧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영은 그의 침묵을 불안하게 받아들였어요. 민수는 통화를 끝내자마자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따라 나섰습니다. 둘은 말없이 차에 탔지만 차 안 공기는 이미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운전대에 손을 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레 민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이미 굳은 주름이 잡혀 있었죠. 지영은 상황을 달리 해석하려 해봤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은 점점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민수는 기어를 넣고 차를 도로로 밀어냈습니다. 차는 빠르게 가속했고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 갈등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금세 다시 불안감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영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세워둔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릴까 두려웠습니다. 민수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에 힘을 주며 운전대가 미세하게 떨릴 만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 짧아 보일 만큼 두 사람의 감정은 빠르게 요동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확인하고 따져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차는 곧 순자의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수의 차가 골목 모퉁이를 돌자마자 정순자의 집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의 발걸음은 빠르고 거칠었어요. 지영은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곧장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민수의 손이 문고리 쪽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정순자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문틈 사이로 보인 아들 부부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흔들리는 순간 민수는 한 발 먼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지영도 뒤따라 들어오며 실내를 둘러봤습니다. 정순자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듯 손끝을 모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나 이미 거실의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 앞에 서서 휴대폰 화면을 정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순자는 화면 속 문구를 확인하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지영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를 향했어요. 정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채 정리되기도 전에 민수의 표정이 빠르게 굳어갔습니다. 집안 공기는 점점 더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정순자의 마음속에서는 불편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부정당한다는 느낌이 그를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둘러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두 손을 맞잡은 채 차분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지영은 거실 중앙에 서서 집안 곳곳을 흘끔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과 미래가 걸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서류를 다시 꺼내들며 상황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자에게서 돌려받는 침착한 반응이 오히려 그를 더 흔들었습니다. 정순자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어쩌면 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누군가의 뜻에 기대어 살 수 없다는 현실도 분명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감정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미안함과 단단함이 얇은 막 하나로 갈라져 있었어요. 지영은 그 미묘한 표정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더 조급해졌습니다. 정순자는 눈을 내리깔며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민수는 집안을 한번 훑은 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은 부엌 방향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와 고지서들 위에 멈췄습니다. 지영은 그 광경을 보며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순자는 두 사람의 시선을 느끼며 서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시선의 무게를 견디려 노력했어요. 잠시 후 정순자는 조용히 거실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주택연금 안내문이었고 글씨는 조용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종이를 두 손에 가만히 쥔 채 다시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표정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에는 혼란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영의 눈가에는 억눌린 조바심이 스쳤습니다. 정순자는 그런 감정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들고 시선을 단단히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들어찬 침묵이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로가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정순자는 두 손을 모으며 작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천천히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집을 나간 뒤 정순자는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했어요. 그는 잠시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흔들리는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넓어 보였고 정막이 낯설 만큼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순자는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한 일이라 해도 방금 전의 상황은 그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어요. 아들이 남긴 차가운 말투와 지영의 예민한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순자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손등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지만 그는 쉽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을 다독이려 애썼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뛰노는 소리와 지나가는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지만 정순자에게는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그는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누구에게 기대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홀로 서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굳게 모았습니다. 오늘의 일을 되돌아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두려움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일까? 그는 이 한 문장을 속으로 되뇌며 오랫동안 시선을 바닥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순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웃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소란을 들었다며 들어가도 되겠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여사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박 여사는 거실에 앉아 정순자의 표정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서 묻어나는 씁쓸함과 지침을 쉽게 읽을 수 있었죠. 정순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담담한 표정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박 여사는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며 말없이 위로의 마음을 건넸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정순자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서서히 마음을 열고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이웃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주택연금 신청으로 자녀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정순자에게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선택을 지키라고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난 차분한 조언이었어요. 정순자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순자는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박 여사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방금 전의 혼란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정순자는 마음속에서 작지만 단단한 의지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가 돌아가고 난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고요함은 조금 전과 달리 불안이 아닌 안정으로 느껴졌습니다. 정순자는 주택연금 안내문을 다시 펼쳐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이제는 그에게 현실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건강관리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누구를 위해가 아닌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순자는 천천히 숨을 쉬며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다짐을 새겼습니다. 언제나 가족에게만 기대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 길 위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며 오늘의 결심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얼굴빛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하던 프로젝트가 갑작스러운 손실을 입었고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책상 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계산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투자해온 자금 흐름이 멈춘다면 자신과 지영의 계획 전체가 흔들릴 상황이었죠. 민수는 급히 컴퓨터 앞에서 금융 계좌들을 확인하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숫자도 그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몸 전체를 천천히 감싸는 듯 했어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는 서둘러 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영은 통화를 받자마자 숨을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 역시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거래처에서 예정되었던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며 큰 수익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듣는 동안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손은 휴대폰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민수의 목소리도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들은 차분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이미 초조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민수는 책상 위를 어지럽히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두 사람의 생각 속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 집만 아니었어도. 퇴근 후 두 사람은 말없이 집안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영은 손끝을 맞잡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물 한 잔을 앞에 두고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무겁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레 민수의 눈치를 살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 집을 대출 담보로 활용하겠다는 기존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길이 막혔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더 깊은 불안이 밀려들었습니다. 지영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 쉽게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려봐야 하지 않을까?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과 후회가 엉켜 있었어요. 지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 역시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태도가 스스로도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영은 둘의 갈등이 시작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너무 예민했고 상황을 오해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 시간은 조용하게 흐르며 두 사람의 침묵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민수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는 지영에게 어머니 집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밖으로 나서며 서로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수는 차 키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걸음 속도를 높였어요. 지영도 뒤따르며 마음속에서 작은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받아줄지 아니면 문전박대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머니 집이 있는 골목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을 응시한 채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정순자의 집 현관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한번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영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손끝을 매만졌습니다. 민수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이듯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결국 손가락을 뻗어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 안쪽에서 느껴지는 적막이 두 사람의 긴장을 더욱 짙게 만들었어요. 정순자는 초인종 소리에 걸음을 멈춘 뒤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인지 이미 짐작했지만 쉽게 문고리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정순자는 걸쇠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에는 잔뜩 긴장한 표정의 아들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순자의 눈을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영 또한 쉽게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두 사람의 표정에서 오늘 찾아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문을 열어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수는 소파 앞에 서서 어색하게 손을 내렸습니다. 정순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리에 앉도록 손짓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금세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결국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지영도 민수의 말에 맞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최근 있었던 투자 손실 이야기를 조심스레 설명했습니다. 정순자는 그의 말을 한 문장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지영 역시 본인의 상황을 덧붙이며 최근의 변화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순자는 두 사람의 말을 듣는 동안 손을 모으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조심스러운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걱정되어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도움을 바라온 것인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정순자는 표정의 변화 없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마음속 판단을 더 선명히 하기 위해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지영의 말투에서는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의 시선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순자는 조용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순자는 두 사람에게 자신의 입장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식의 기대나 계획에 맞추어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선택한 노후 계획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영 역시 마음속의 불편함을 숨기지 못한 채 손가락을 조심스레 모았습니다. 정순자의 표정에서는 미안함보다 단단함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는 자각을 깊이 새겼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정순자의 말을 더 이어 묻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자가 단단히 선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민수도 더 이상 강하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순자는 조용히 테이블 위를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움직임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수도 뒤따라 일어서며 어머니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정순자는 고개를 조금 숙여 두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되 선을 그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문가까지 걸어가면서 서로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천히 집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순자는 문이 닫힌 뒤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복잡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감정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에게 선을 보여야 하는 날이었고 그는 그 선을 지켜냈습니다. 정순자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살짝 불어오며 커튼이 움직였어요. 그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작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를 지킨다는 감정이 조금은 낯설지만 든든하게 다가왔습니다. 정순자는 다시 천천히 돌아서며 조용히 등을 편 채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한층 가벼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오늘의 결심을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순자는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작은 가방을 챙기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떠올렸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건강 프로그램 첫날이었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가볍게 빗고 외투를 걸친 그는 문을 닫기 전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고요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기다리는 집이 아니라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갈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순자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상쾌했고 마음속에서는 약한 떨림이 고요히 이르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발걸음을 계속 옮겼습니다. 복지센터 안에서는 이미 몇몇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낯선 얼굴들과 마주하자
잠시 서성였지만 곧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를 잡았어요. 운동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그는 동작 하나하나를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웃방 여사는 뒤늦게 들어와 정순자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순자는 그 손길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은 운동이 끝난 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여사는 정순자의 표정이 며칠 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자도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는 길에 정순자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오늘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편의점 ATM 앞에 서서 조심스레 카드를 넣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조용히 떨렸어요. 이제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정순자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약을 사기 위해 약국에 들렀고 이어서 시장에서 몇 가지 먹거리를 구입했습니다.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그의 걸음은 가볍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더는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날들에 대해 스스로 위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결심도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와 고요한 공간이 그를 반겼습니다. 정순자는 장바구니에서 물건들을 꺼내며 부엌 곳곳을 정리했습니다. 구입한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고 약봉지를 정리하면서 작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는 거실 창가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의 떨림이 점점 잦아들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정순자는 창밖 너머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이 아마도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감싸던 어둠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천천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삶을 직접 지켜나가겠다고. 며칠이 지나고 난 뒤 민수와 지영은 조용한 저녁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순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말 꺼낼지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민수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결국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모았어요. 잠시의 침묵 끝에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 마음속 결심이 조용히 굳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야 할 때였습니다. 민수는 옷을 챙겨 입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영도 뒤따라 나서며 작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정순자의 집이 있는 골목은 어둑한 가로등 아래서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길을 걸으며 서로의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지영은 문 앞에 서며 잠시 손을 멈추었고 민수는 그녀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어요. 그 작은 동작 안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이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두 사람의 심장은 동시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 안쪽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은 따뜻하다기보다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정순자의 잔잔한 얼굴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도 미움도 아닌 조용한 기다림이었어요. 민수는 잠시 고개를 숙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조심스럽게 엉켜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도 자신이 했던 행동을 돌아보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순자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예전처럼 흔들리고 싶지 않다는 결심도 분명했습니다. 정순자는 천천히 소파를 가리키며 세 사람 모두 차분히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더 이상 전과 같은 긴장감이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의 말이 조심스레 오가며 관계의 틈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자식들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이어갈 여유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오래 고민해온 끝에 내린 작은 화해의 신호였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민수와 지영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정순자는 두 사람을 현관까지 조용히 배웅했습니다. 문 앞에서 지영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고 민수도 깊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순자는 문이 닫히기 직전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의 부드러움이 아닌 새롭게 세운 경계를 지키며 건네는 온화함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난 후 그는 천천히 등을 돌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오늘만큼은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순자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 지켜낸 삶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어야겠다.